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뷰티풀 라이프 오묘기입니다. 어느 유명한 디자이너는 누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먼저 거울을 보고 자신을 연구하라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가장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옷을 선택하기 때문일 텐데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시간, 뷰티풀 라이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무리 메이크업과 함께 여름철에 효과적인 피부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메이크업 전에 눈썹 그리는 방법을 추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굴형에 따른 눈썹 모양 또한 세련된 인상을 주는데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은혜롭고 편안한 인상을 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눈썹 모양을 자료 화면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작은 얼굴을 선호합니다. 화장법만으로 어느 정도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바로 쉐딩 메이크업입니다. 쉐딩은 얼굴 외곽선에 음영을 주는 화장법을 말합니다. 그럼 쉐딩하는 법을 알아보실까요? 쉐딩은 얼굴 페이스 라인에 따라 음영을 주는 것인데요. 너무 진한 색이 좋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외곽에 브랜딩을 하면 됩니다. 귓볼서부터 시작해서 턱 끝까지 브랜딩하며 음영을 주는 것인데요. 너무 진할 경우에는 목 라인과 표시가 너무 나기에 자연스러운 색이 좋습니다. 코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음영을 주겠는데요. 눈썹 끝을 시작해서 양쪽 방향을 같이 옵니다. 코가 기신 경우에는 콧망울 부분에서 U자로 돌려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끝까지 가지 마시고 U자로. 코가 짧으신 경우에는 끝까지 빼주시면 되고요. 양쪽 콧볼에 같이 자연스럽게 터치해 주십니다. 하이라이트는 확대 팽창의 효과가 있어서 얼굴에 입체감을 넣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하이라이트는 얼굴의 결점을 보완해주기도 합니다. 코가 짧은 형은 하이라이터를 길게 코끝까지 처리해줍니다. 코가 긴 형은 하이라이터를 코 중간까지 짧게 끊어줍니다. 코가 높아 보일 필요가 있다면 콧대와 코끝에 하이라이터를 주면 됩니다. 매브리코형은 튀어나온 부분을 제외한 콧등에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가운데 부분에 자연스럽게 터치해 주시는데, 코가 긴 경우에는 끝까지 가지 마시고 중간에 멈춰 주시고, 오똑한 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끝에 부분에 살짝 한번 터치해 주십니다. 좀 더 화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눈 밑에 삼각형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양쪽 볼에 눈 밑에, 눈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잔주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계란형을 만들기 위한 길이가 적당히 맞기 위해서 코 밑에와 입술 밑에 자연스럽게 터치해 주십니다. 눈가를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눈 사이드에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터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마 살짝 볼륨 있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터치하십니다. 블러셔는 쉽게 표현해서 볼터치라고도 하는데요. 화장의 쉐딩과 하이라이트와 같이 페이스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바로 볼터치예요. 그런데 볼터치를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해서 안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볼터치는 여성스러움이나 얼굴의 혈색 등을 좋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얼굴형에 맞는 볼터치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잘 바르면 얼굴이 작아 보이거나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잘못 바르면 더 커져 보이거나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안 하시도록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얼굴 라인 기준으로 콧끝과 눈꼬리 끝 맞은 지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눈 가운데 부분에 따라 얼굴형의 볼터치 위치가 틀려집니다. 둥근형과 얼굴 큰형의 볼터치 라인은 이렇게 사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삼각형과 각진형은 평형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형은 가운데 자연스럽게 블렌딩 합니다. 콧끝 벗어나지 않고 눈꼬리 벗어나지 않도록 가운데를 중심으로 볼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블렌딩 하면 되겠고요. 오렌지 컬러와 핑크 컬러를 믹스를 해서 코끝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눈꼬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중앙 위치로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볼터치 색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색을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느낌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핑크 컬러, 오렌지 컬러 계열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핑크 컬러와 오렌지 컬러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어떤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는 볼터치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에서는 예능팀들도 핑크 컬러와 오렌지 컬러 계열을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고 사랑스럽게 표현이 되어서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메이크업 중에서도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립입니다. 브러쉬를 이용하여 아랫입술을 먼저 바르고 남아있는 것을 윗입술에 발라주면서 립크로스로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컨실러로 입술 라인을 커버하면 깨끗하고 또렷한 입술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립 컬러는 핑크 계열로 하되 자신의 입술 색과 가장 가까운 자연스러운 색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틴트를 이용한 립 메이크업도 알려드릴게요. 틴트를 입술 안쪽에 바르시는데 아랫입술과 윗입술 중에 아랫입술에 더 도톰하게 바르고 본인에게 맞는 립스틱으로 연결해서 발라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립스틱 색이 진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틴트를 바른 후 색감 있는 립글로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델에게 가장 맞을 수 있는 색깔의 립스틱을 선정한 후에 아랫입술부터 바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잔량으로 위를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랫입술보다 윗입술이 더 발색이 진하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립글로스를 발라주시면 되시는데요. 립글로스는 입 안쪽부터 자연스럽게 터치하며 밖으로 나오고요. 윗입술도 마찬가지로 안쪽부터 자연스럽게 터치하며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또 틴트 경우가 있는데요. 틴트는 입술을 오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안쪽부터 터치를 하고 위 안쪽을 생기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합니다. 그런 후에 립글로스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뜨겁고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 날씨에는 피부가 쉽게 지치면서 잡티나 피부 트러블이 쉽게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효과적이고 간단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퍼프에 단물을 충분히 묻힙니다. 퍼프를 양 볼과 코와 이마에 붙여줍니다. 퍼프를 떼어내고 피부에 남은 단물이 스며들도록 가볍게 두드립니다. 여기서 단물은 뜨거운 여름볕에 자극받은 피부의 열기를 빨리 빼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일을 잘게 다져서 즙을 준비합니다. 퍼프에 오이즙을 충분히 묻힙니다. 퍼프를 양 볼과 이마와 코에 묻혀줍니다. 퍼프를 떼어내고 피부에 남은 오이즙이 스며들도록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오이즙은 미백 효과와 열기를 빼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타기 쉬운 여름철에 더욱 좋은 관리법입니다. 오늘은 마무리 메이크업과 여름철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름철 피부 관리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지요? 여름철은 피부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철 피부 관리에 소홀하지 마시고 꼭 챙기셔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고 싶을 때 커피나 차 한 잔, 달콤한 디저트로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행복을 더하는 뷰티풀 라이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커피의 원료는 무엇일까요? 커피 나무에서 열리는 커피콩으로 커피를 만드는데요. 커피나 차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커피의 가공 방법에 따라 원두커피, 인스턴트 커피 등으로 분류되며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라고 합니다.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믹스커피는 커피에 설탕이나 크림을 넣은 것인데요. 크림은 커피의 쓴 맛을 없애주는 모조 유제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프림이라고 안 하고 크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림은 어떤 회사에서 분말로 된 크림을 프리마라고 불러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프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 가루 크림을 쓰는 나라는 제한적인데요. 일부 나라에서는 우유 성분을 농축한 연유를 넣기도 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로 우유나 액상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탕도 흰설탕, 각설탕 이외에 설탕의 단맛은 있으나 칼로리를 낮춘 설탕 등이 있으니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는 어떤 것일까요? 고양이과의 한 종류인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으면 과육은 소화가 되지만 원두 부분은 위와 장을 통과하면서 소화 효소에 의해 약간 발효된 후 대변으로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 배설물을 씻어서 말리고 볶은 것이 사양 고양이 커피로 매우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을 낸다고 합니다. 좀 뜻밖이시죠? 차나무에 어린 잎을 다리거나 우린 물을 차라고 하는데요. 식물의 잎이나 뿌리, 과실 따위를 다리거나 우려 마시는 음료를 통틀어 차라고도 합니다. 차는 발효 정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요. 발효를 전혀 시키지 않은 차는 녹차, 50% 정도 발효된 차는 우롱차, 85에서 100% 발효된 차는 홍차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홍차의 종류에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얼그레이 등이 있으며 기호에 따라 우유나 레몬을 넣기도 합니다. 차를 우릴 때는 찻잎을 직접 우리거나 간편하게 티백을 사용하는데요. 우려내는 시간에 대해 홍차는 3에서 5분, 녹차는 2분 내지 3분이라고 하지만 어떤 녹차는 1분에 우러나고 어떤 홍차는 7, 8분까지 두어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티백을 우려내실 때는 약 2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티백이 만들어진 유래를 살펴볼까요? 20세기 초 뉴욕의 차 상인이었던 토마스 설리번은 마케팅 전략으로 잠재 고객들에게 다양한 차 샘플을 보냈는데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단 주머니에 1회분의 찻잎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고객들이 그의 의도를 오해해서 비단 주머니까지 차 주전자에 넣었고 귀찮게 차를 덜어 넣을 필요도 없으며 차 주전자를 씻는 것도 간편해지니 이런 작은 주머니를 더 보내달라는 요청으로 인해 티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티백은 다소 낮은 등급의 차로 만들어지는 반면 빨리 우러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대중화될 수 있었죠. 우롱차나 녹차는 지방을 분해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 체중을 줄이셔야 하는 분이라면 믹스커피 대신에 차를 드시는 것이 좋겠죠. 카페인이 염려되신다면 카페인 함량이 비교적 적은 우롱차를 권해드립니다. 앞에서 기호에 따라 차에 우유나 레몬을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를 마시는 것만 보더라도 문화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식사와 함께 주로 녹차를 마시고
중국에서는 차나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의 경험담이 빠질 수 없겠죠. 비행기에 중국 손님들을 모시는 경우 찬물 대신에 뜨거운 물을 드시거나 휴대하는 차통에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담아서 계속 드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길에서 뜨거운 물만 파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휴대용 차통을 들고 다니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도시별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손님을 대접할 때 차 한 잔도 상대의 기호에 맞춰 준비한다면 작은 배려로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문화의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고기를 먼저 배부르게 드시고 난 후에 밥이나 냉면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일본, 필리핀 분들과 함께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고기와 함께 밥을 시키는 거였어요. 동행한 일행이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지 못하니까 밥이나 냉면을 나중에 먹으라고 배려 차원에서 말씀하시자 그 나라에서는 밥과 고기를 같이 먹는다고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디저트라고 하면 흔히 과일이나 케이크를 생각하시는데요. 고급 레스토랑의 디저트 메뉴는 클래식, 스페셜 계절 메뉴로 구분됩니다. 클래식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초콜릿 케이크, 치즈 케이크 등이 있고요. 스페셜은 말 그대로 각 레스토랑의 컨셉에 맞춰 만든 차별화된 디저트를 말하는 것으로 특이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양을 세심하게 만들어냅니다. 계절 디저트는 주로 제철 과일을 사용한 디저트로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메뉴가 자주 바뀔 수 있습니다. 커피와 차, 디저트를 서비스하기 전에 앞서 린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회차 방송 시 테이블클로스와 냅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식탁 위를 씌우는 테이블클로스는 흰색이 주로 정식 만찬에 이용되었으나 다양한 색상과 재질로 된 테이블클로스를 사용하시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트는 식탁 위에 개인적인 공간을 표현하는데요. 테이블클로스와 함께 혹은 테이블클로스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찬에는 잘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냅킨은 천이나 종이로 된 것을 사용하는데요. 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이 많이 닿게 되니 청결을 고려해 지나치게 멋을 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냅킨 링을 사용해 적절한 코디네이션을 이루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일리인데요. 그 사용 용도가 다양합니다. 테이블 클로스가 없는 테이블에 접시를 놓을 때, 꽃병 밑에 두어 장식으로 사용할 때, 찻잔과 접시 사이에도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능하다면 찻잔은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찻잔에 깨우신 부분은 없는지 얼룩이나 물기가 있지 않은지 살펴주세요. 아울러 단정한 손과 손톱은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냅킨과 포크를 놓고 테이블의 중앙에 디저트를 놓습니다. 디저트가 중앙에 놓이는 이유는 커피나 차보다 메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케이크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지 않도록 옆을 향해 놓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차는 디저트의 우측에 놓으시는데요.
티스푼의 손잡이가 오른편을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디저트의 우측에 찻잔을 놓을 자리가 없다면 오른편 위에 두시면 됩니다. 만일 차가 메인이고 소량의 디저트가 제공된다면 차를 가운데 놓고 디저트는 우측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황제가 마실 찻잎을 따는데 특별한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결한 처녀들을 뽑아서 찻잎을 따도록 했는데요. 가장 어린 새순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손톱으로만 따기 위해 손톱 길이를 일정하게 기르고 찻잎 수확 3주 이전부터는 마늘, 양파 등의 향신료와 강한 향을 가진 생선 등의 섭취를 금했습니다. 또한 일하러 가기 전 반드시 목욕을 해야만 했으니 지금처럼 쉽게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부터 마음을 다할 때 그 향이 어우러져 감동을 더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향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에티켓 코디네이터 서미정이었습니다.